입을 남은 거 없죠? 아, 이쪽이가 조금 안 얇아서. 저기 남자분들.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시청 바로 앞에 사거리거든요. 시의회 사거리, 한국은행 광주 호남본부가 있던 곳이고, 여기도 이제 지하철 막바지 공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좀 이제 철거가 곧 마무리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상황. 오늘 3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점심 약속이 상무지구에 있어서 이렇게 이제 지나가는 길에 광주 중심 상권이죠. 상무지구 모습들 관찰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공사, 여기 이제 뭐 역세권, 더블 역세권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공사들이 이렇게 이제 지하철이 이렇게 움직이는 방향들인데요. 지금 1구간은 좀 이제 복개가 돼서 완료가 됐는데, 나머지 작업들, 공정들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가 이제 올 연말 정도 되면, 여기는 이제 마무리됩니다. 2단계 1구간. 광주 2호선, 지하철 2호선은 42km 정도 되는데요. 1구간, 이제 절반이죠. 절반 한 22km, 절반은 올 연말에 완공이 된다. 나머지 2구간은 북구, 광산구 일대를 지나가는 공사들은 지금 한창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이시는 아파트가 이 상무지구에 있는 이 주상복합 아파트죠. 이 광명 메이르주. 이게 이제 광주 초창기 지역주택조합의 그 성공 모델로 분류가 되고 있는 곳입니다. 이 상업공간, 중심 상업공간이다 보니까 용적률, 건폐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죠. 그래서 이제 아주 그냥 빽빽하게 들어선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이 광주시는 지금 이 중심 상업구역, 이 상업구역 내에 주상복합 아파트, 그리고 오피스텔 용도, 주거 용도를 풀어줘야 된다라는 시의회의 주장과, 또 시청에서는 미분양이 많은데 뭔 소리냐, 안 된다라는 이제 좀 이견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좀 감정적인 대립가까지 되고 있는데, 이 결과 오늘 뭐 토론회도 열린다고 하는데요. 이 결과도 좀 주목될 만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초창기 때는 성공을 했었지만, 지금은 사실 굉장히 힘든 사업이 돼서 계속 신중하고 조심해서 거기서 진짜? 가면은 아니고. 여기 이 식당에 자주 오세요? 네. 나도 여기 종종 오는 집이에요. 그러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인주 기자입니다. 봄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아요. 3월 11일 화요일인데, 오늘 이렇게 창문 밖에 앉아 있다가 밖을 보니까 벌써 노란 꽃들, 뭐 산수유 막 그런 꽃들인 것 같아요. 꽃들이 피어나는 것들 보면서, 야, 벌써 봄이 됐구나. 예, 이제 뭐 곧 여름이 느껴질 정도로 낮에는 굉장히 더웠습니다. 3월 11일 오늘 광주의 경제, 부동산, 아파트 어떤 소식이 있는지 귀를 기울여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요, 이 재개발 소식입니다. 이 재개발, 여기 진짜 복잡합니다. 지금 상황, 이 광주 부동산 상황, 지방 부동산이 계속 지금 침체기, 한마디로 좀 늪에 빠졌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조합 사업의 폐해, 이 어두운 이면의 그늘들 아직도 기포하고 있는데요. 광주 재개발 사업지 중에 한 곳인 누문 재개발, 누문동, 쉽게 이야기하면 예전에 잘 나갔던 동네다. 이 충장로, 금남로 바로 인접해 있는 이 주거 공간입니다. 예전에는 뭐 부자 동네, 잘 사는 사람들도 많이 살았던 동네가 누문동인데, 이 세월의 흐름 속, 시간의 흐름 속으로 지금 이제 구도심에 그런 도시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곳이 좀 주목받는 게, 재개발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해오고 있다가 지금 계속 지금 사업이 지지부진, 답보 상태. 재개발 사업으로 추진되다가
뉴스테이,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이 부지를 뉴스테이 방식으로 하자. 뭐 임대 뭐 결합된 재개발 방식인데요. 이게 이제 입지가 나쁜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주 외곽지가 아닌 광주에 좀 이렇게 노른자 땅 같은 곳인데 뉴스테이 방식으로 이 사업을 진행해 오다가 이 재개발하는 방식이 이제 크게 두 부류잖아요. 이 조합원을 가입해가지고 새 아파트 지어서 거기 입주하려는 분이 계시고, 난 안 할란다, 나가겠다. 예, 그래서 그 현금 청산, 안 하겠다는 현금 청산자 비중 두 부류로 나누는데, 통상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면 현금 청산 비중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한 10에서 한 20% 정도가 현금 청산, 나는 가겠습니다. 예, 보상 주세요. 보상 받고 가겠습니다. 이런 방식인데, 여기는 현금 청산자 비중이 거의 절반입니다. 되게 좀 이렇게 이례적인 현상들, 나가려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 둘 다 지금 힘겨운 상황입니다. 이곳 입지, 롯데백화점 광주 1고 바로 그 뒤쪽 부지로 이렇게 이제 한 14만 평 정도 되어 있는 그런 부지인데요. 지금 문제, 여기가 이제 철거를 하려고 이렇게 철거 이지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에 계시는 시민분들은 누문동, 양동시장, 또 두산 제니스 이 일대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옛날에 가구점들이 많이 몰려 있었던 이 공간들이 이제 철거됩니다. 빨간 현수막 붙고 여기는 뭐 해체 철거된다. 곧 이주를 앞두고 있다라고 이제 그 붙어졌던 것들을 뭐 지금 몇 년째 보고 있습니다. 이거 언제 되냐 마느냐. 저도 지금 지난 여름에 이 재개발 부지로 이 추진됐던 사업이 멈춰있는 현장들을 현장 르포 형식으로 다녀왔었는데, 관리 문제 또 범죄 우려들 이런 것도 지금 현재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어떤 이야기, 앞서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누문 재개발 이 현금 청산자 분들, 그러니까 여기 현금 청산자 분들이 한 140여 분 정도가 계십니다. 이분들이 이제 북구청에 가서 머리를 띠를 두르고 합니다. 이 보상 절차, 보상금, 이게 이제 현실성이 없다. 이 돈 가지고는 갈 수도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파트, 집이 있는 분들이 계시죠. 이곳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원주민들, 이 주택, 현재 시점으로 보상비는 300에서 400만 원 정도, 주택 평당. 그리고 상가는 600에서 800입니다. 이게 이제 감정평가 기준 당시가 2019년도, 지금으로부터 이제 6년 전 그 기준으로 적용을 하고 있으니까 현금 청산자 입장에서는 만족하지 못한다. 이 돈 받고 어디 갈 데가 없다. 이거 안 된다. 이거 뭐 논란이 많다. 이거 받고 쫓겨나면 나는 어디로 가느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이렇게 법정 다툼도 펼치고 있고, 북구청에 이제 시위 집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집회가 지금 최근에 일어난 건 아니고 1년 전에도 비슷한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뭐 북구청 가서 항의 집회하고 고성, 또 뭐 징치고 깽가리 치고 시위를 하는 거죠. 우리 입장 알아봐 달라. 그리고 이제 뭐 메아림, 아우성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올해도 똑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제부터 북구청에 한 30-40명 정도의 이 누문동 주민들, 현금 청산자 분들이 찾아가서 시위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철야 농성 잠을 잡니다. 그래서 잠을 자서 집회를 하고 있다는 소식인데, 작년과 좀 다른 거는 올해는 전국 철거연합회, 철거연합회가 같이 이제 힘을 모아서 합세해가지고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이제 제가 그쪽 관련된 분들 취재를 좀 해봤더니 절대 우리는 이 돈 갖고 못 나간다. 그래서 강경하게 대처하겠다. 철거협회 연합을 해가지고 지금 돈을 모아서 뭐 화염병도 사고, 나머지 장비들이죠. 시위 장비들. 그런 것들을 사서 강경하게 시위를 한다고 합니다. 좀 문제가 좀 커질 것 같아요. 이제 철거 앞두고 불의의 사고라든가 이 다툼들이 또 번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재개발 사업의 좀 난맥상을 좀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 현재 상황입니다. 재개발 조합 사업은 말했다시피 갈수록 고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들. 근데 지금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시작하는 단계에서 지금 삐그덕 되고 있고, 그 다음 단계에서 또 논란거리도 좀 있죠. 이 사업비 또 매각하는 비용들, 또 추가 분담금. 이 추가 분담금들도 안 낼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이 시간이 길어지고 이 문제가 많아지고 미분양이 나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추가 분담금이 눈덩이처럼 퍼져 나가는 게 사실입니다. 아파트를 조금 싸게 받으려고 조합 사업에 가입했고 내 집 마련의 꿈을 그렇게 가져왔지만 알고 봤더니 빚 청구서, 빚 청산서만 나오게 된다. 그것도 수억,
3, 4억 더 넘을 수도 있다. 그러면 정말 답답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지금 여기까지 진행되고 있는 게 누문 재개발 사업의 현재 상황이고 북구청에서는 지금도 이렇게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형단 영상으로 소개를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온 이유가 뭐죠? 우리가 우리 땅, 우리 집, 우리가 정상적으로 되찾을 때까지 오늘부터 시작해서 되찾을 때까지 우리가 여기서 싸웁시다. 집에 갈 생각도 하지 마시고 절대 갈 생각 하시면 안 됩니다. 가시려고 하면은 자기 땅들, 자기 집들 그대로 주고 가세요. 알겠습니다. 우리 여기서 잘 겁니다. 동성 여러분 끝까지 싸웁시다. 싸웁시다! 싸웁시다. 자세한 내막은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가 없고 이것을 밑에副청장이 우리에게 새로운 허가를 내준 것을 다 취소할 때까지 끝까지 갑시다. 알겠습니까? 광주의 이 아파트에서 깜짝 놀랄만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회의 토픽 황당 뉴스.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죠? 우리가 이제 아파트 대부분이 살고 있습니다. 이 광주 분들이면 아파트 거주 비중이 한 85% 대부분 아파트에 살고 있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우리 지금 아파트, 저희도 아파트인데 이렇게 있으면 뭐 전기요금이라든가 뭐 커뮤니티 시설 요금, 공공요금, 엘리베이터 사용료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아파트가 이렇게 있으면 입주자 대표, 주민 대표, 동대표, 입주자 대표를 뽑고 입주자 대표에서 이제 관리사무소 관리를 합니다. 우리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뭐 재활용품, 기타 공공으로 활용해야 될 부분들 이제 위탁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 여기 조금 더 들어가면 이 하남 여기까지만 알려드릴게요. 여기 있는 아파트 이 세대수가 1,500세대가 넘는 아파트니까 이 대단지 아파트, 이 관리비라든가 장기 수선 충당금, 이 아파트 이제 오래됐어요. 한 30년 가까이 되어가는 구축 단지다 보니까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이게 관리사무소가 운영이 되고 있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일하는 여직원, 격리 직원이죠. 격리 직원. 이 직원이 꽤 오래 일을 했어요. 이 아파트에서만 25년 격리. 그러니까 고인물이죠. 한 업무를 25년, 특히나 격리 업무는 돈을 이제 만지는 업무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입주자 대표가 계시고 관리소장이 있습니다. 관리소장 이렇게 하고 담당 격리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나눠주죠. 근데 이제 이분이 격리 업무를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돈을 지출하고 뭐 정산하는 과정들이 예전에는 보고를 하고 이렇게 통장에서 빠져나갔다면 지금 이제 인터넷 뱅킹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막 보내주고 나가고 관리비 이체해주는 거를 혼자가 다 하는 겁니다. 이 격리 직원이. 그러니까 이 거의 뭐 사실상 이제 그 권한을 위임받아서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이걸 한 10여 년 전부터 계속 돈들을 자기 계좌로 보내는 겁니다. 찔끔찔끔. 적금하듯이 이 돈을 보내는데 이거를 지금까지 몰랐다는 겁니다. 10년 동안 다 모아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엊그저께부터 이제 다녔던 이 사무실 관리사무소를 이제 나오지 않은 겁니다. 출근하는 겁니다. 깜짝 놀랐죠. 뭐지? 이게 연락도 안 받고. 그래서 또 놀래서 부랴부랴 이제 돈 쓸 일이 많잖아요. 월급도 줘야 되고 뭐 관리비 나가야 돼서 통장 가서 은행 가서 확인해 봤더니 이거 뭐 그냥 난리가 난 거죠. 돈들을 다 갖고 튄 겁니다. 나는 거죠. 이 돈들이 한 7억 정도 됩니다. 7억 더 될 수도 있어요. 한 7억 정도 되는데 이 돈 가지고 나가고 빵원, 통장에 빵원입니다. 그러니까 입주 관리사무소 주민들의 모아놓은 돈들 그거를 다 갖고 그냥 날라보니까 돈이 그냥 하나도 없는 겁니다. 당장에 전기요금 내야 되고 관리요금 내야 되고 했는데 이 돈이 없으니까 입주민들은 멘붕입니다. 멘붕. 난리가 났죠. 돈을 다시 또 토해내야 되고 아파트가 오래되면 뭐 외벽에 페인트도 칠해야 되고 뭐 하수도 뭐 큰 사업비 돈 들어간 게 있잖아요. 그런 돈들이 큰 돈인데 그래서 장기 수선 충당금을 아파트가 이제 관리를 해놓고 적금을 했는데 이 돈까지 홀라당 다 가져가 버렸다고 합니다.
이거 책임을 이제 누구한테 물어야 되죠? 일단은 뭐 경리가 가장 잘못된 거죠. 나쁜 짓 했습니다. 이거 횡령이죠. 그런데 관리소장이나 이 입주자 대표도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 정도 대규모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외부 회계 감시, 쓸데없는 돈 나가는 비용들을 감시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허술하다. 그래서 제 후배가 아파트 관리 사무소 하고 있어요. 거기 지금 현장에서 하고 있고 입주 거기 뭐죠? 그 자격증 그 자격증이 뭐지? 주택관리사 자격증 있는 제 후배. 그래서 이 문제를 물어봐서 야 이거 소식 들었냐? 어디 현장이 어디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라고 해서 그 후배한테 물어봤더니 그 후배는 이게 이제 고질적인 문제다. 네, 이게 이제 관리 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우리도 보면 입주자 아파트 관리사무소 이렇게 보면은 요금들 많이 나오면은 그런 거 싫어하잖아요. 안 좋죠. 뭐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비용을 계속 줄이는 겁니다. 예. 줄이고 하다 보니까 뭐 3명이 일할 거를 2명이 하게 되고 2명이 할 걸 1명을 하게 되고 계속 줄입니다. 우리 실제로 예전에 우리 아파트 관리사무소 동마다 그 경비하는 사무실이 있었어요. 조그만 사무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통합이 되거나 없어지는 겁니다. 경비 업무 보시는 분들의 일들이 많아지고 있고 이거를 너무 줄이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고 또 돈을 또 많이 낼 수는 또 없는 노릇이니까 이 골치 아픈 상황이 됐습니다. 현재 돈을 횡령한 그 직원 여직원은 연락을 받지 않고 잠적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경찰은 이 경리의 소재를 파악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모아놓은 관리비 대부분이 통장에서 빠져나간 이 아파트, 광주 광산구 하남에 있는 이 아파트 지금 이제 뭐 당장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 공과금 납부해서 발을 동동 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횡령한 돈 지금 한 7억 이상 되는 돈은 주민들이 메꿔야 되는데 이거 참 답답한 노릇일 것 같습니다. 이 얼른 범인을 잡아서 있는 돈 좀 해가지고 피해가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또 새로운 후속 소식이 나오면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방 미분양, 이 아파트 미분양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양 물량은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광주는 조금 예외이긴 한데요. 이 전체 이제 대한민국 부동산 사이클을 같이 이제 찾아보는 측면에서 이것 좀 알아두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미분양이 많으면 안 좋습니다. 이 부동산 경기, 이 지방 경기에서 안 좋는데 이 수도권 지방 미분양은 두 곳 다 늘어나고 있는데 이 지방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아이러니하게도 미분양도 많고 쌓인 미분양이 많은데 새롭게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도 끊이지 않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른바 이제 미스 매칭이 되는 겁니다. 있는 게 팔려야지 새로운 것도 팔릴 건데 지금은 미분양이 이렇게 막 쌓여가고 있어요. 쌓여가고 있는데 새 아파트까지 막 나오니까 둘 다 안 되는 그런 현상들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미분양 통계가 이 건설사가 국토부라든가 지자체에 이 미분양 우리 얼마 남았습니다 이렇게 제출해 주죠. 이 공개에 설명해 주는 건데 이 미분양 통계를 믿을 수가 없다. 정확하지 않다. 그래서 이 통계 자체가 신뢰성이 없는 상황에서 부동산 정책 짜기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리고 서민들 입장에서도 집을 팔아야 될 타이밍, 집을 사야 될 타이밍에 오류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통계 굉장히 예민한 상황에서 지금처럼 이제 부동산 자칫 잘못 투자했다가 빚더미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니까 이 미분양에 대한 이 걱정들, 우려들이 넘습니다. 일단은 지방 미분양에 11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미분양 물량이 지방이 지금 11년 만에 최대라는 소리는 그만큼 이제 위기 상황이 돌아왔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시그널이다. 미분양 물량 전망 지수도 올 들어 상승세다. 그러니까 아파트 분양을 하면은 분양하는 족족 미분양이다. 3월 들어서 지방에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는 2배 많은 아파트가 분양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3월 같은 경우는 계절적 특수 이사 시즌입니다. 그런데도 아파트 분양을 하지만 잘 안 팔리고 있다. 전국에서는 27,418가구가 분양을 합니다. 이 수도권이 12,000세대, 지방이 15,000세대 이제 분양을 하고 있는데요. 광주, 전남도, 광주도 한 1,200세대 정도가 올해도 분양을 합니다. 1,200, 1,300세대. 전남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분양을 합니다. 새 아파트 분양을 하는데 미분양은 계속 쌓여 있고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광주 미분양이
한 1300세대라고 하는데 말했듯이 이거 통계가 믿을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예측했어. 이것보다 훨씬 한 10,000세대 정도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발표된 내용과 체감하는 거는 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산업연구원에서 지방 아파트 전망 지수를 발표를 했는데 이게 한 72% 됩니다. 72점 정도. 굉장히 낮은 겁니다. 이 미분양이 많기 때문에 요게 이제 적체가 됐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불안한 겁니다. 건설 사업들이 잘 안 되고 있는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예, 그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파트들, 건설사들, 분양 대행사들, 시행사들 정말 이제 위험하다. 죽기 살기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할인 분양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할인 분양. 실제로 많이 할인 분양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피. 이제 사업 투자했던 사람이 이제 뭐 안 되죠. 감당이 안 된 겁니다. 빚이 많아지고 부채가 늘어나고 그래서 아파트 팔려고 내놨는데 안 팔려. 안 그러면 이제 경매에 넘어갈 것 같아. 공매에 넘어갈 것 같아. 그래서 이 마이너스 P로 내놓는 데도 있습니다. 물론 뭐 전부는 아니겠죠. 일부 급한 사람일수록 이런 현상들 나오고 있고요. 건설사 입장에서도 중도금 무이자, 발코니 옵션 무상으로 지급해주는 이게 이제 수천 또 수억 원에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한마디로 지금 이제 심리적으로 불안하다. 이 불안하기 때문에 있는 사람도 안 하고 없는 사람은 못 한다.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정책들, 어떤 대책들이 지방에서는 요구되고 있을까요? 건설,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일단 뭐 중공업 미분양 아파트 이제 매입하는 것들은 LH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언발에 오줌 넣기다. 물량들이 별로 안 됩니다. 이 전국적으로 얼마 안 돼. 광주 전남도 얼마 안 되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확대를 해달라라는 요구도 하고 있고요. 이 개발 사업을 할 때 공공기여금이라든가 분담금을 뭐 지자체라든가 그런 거 많이 가져가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줄여달라. 그리고 스트레스 DSR 3단계 들어보셨잖아요. 지방도 이게 도입되고 있는데 요거를 유예를 시켜달라. 지방은 더 힘드니까 이거 좀 난중에 좀 해주면 안 되겠느냐. 이런 그런 지적들, 또 대출, 또 보증을 완화해달라. 이제 그런 이제 요구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이제 정부들도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금리는 내렸잖아요. 금리 내리고 환율 상황들 보면서 이 부동산 문제가 진짜 폭탄이 또 될 수 있고 내관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게 어느 타이밍에 어느 정도에 또 이렇게 좀 풀어주는 것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시기는 아직은 언제가 될지는 모를 것 같습니다. 아무튼 미분양이 폭탄인 상황은 맞는 것 같아요. 이거 그래서 이게 계속 지금 이 상황, 그래서 이 상황 보고 있다가 후속 대책 방안들이 어떻게 또 변화되고 있는지 부동산 추이도 함께 고민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이제 이거 아침에 좀 분석을 했어요. 미분양, 지방 미분양 이런 사례들 뭐 이렇게 보다가 이제 올해 이제 광주에서는 어떤 아파트들이 분양을 할 것인가, 분양을 하고 있는가 여기 좀 살펴봤더니 지금 뭐 월산동 두산 위부는 현수막 많이 붙어 있죠. 많이 붙어 있고 좀 시끄러워요. 지역 주택조합, 두산 위부, 뭐 토지 매입 이런 확보 문제들 또 가입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게 이제 1월에 딱 시작해가지고 홍보 광고 지금 뭐 나오고 있습니다. 좀 시끄러운 이 현장인데 440 가구 정도 이 분양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민간공원 특례사업 아파트 중에서 안 한 곳들이 있어요. 지금 안 한 부지들 나오고 있는데 이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수랑공원, 이 골드크래스 여기 886가구, 중해공원 힐스테이트. 중해공원 힐스테이트는 지금 2, 3블록 1466세대 분양을 했습니다. 분양을 했는데 현재 이제 미분양 상태라 여기도 할인 분양하면서 이렇게 나머지 이제 물량 해소를 하기 위한 노력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중해공원 힐스테이트 여기 이 부지 지금 남은 게 있습니다. 1블록인데 양산동에서 우남동 하는 또 저희 집에서 좀 가까운 곳인데 여기도 886세대 남았습니다. 아마 올해 정도 분양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나머지는 학동 4구역 현대 노블시티 여기 이제 학동 철거 붕괴 사고가 일어났던 재개발 사업지인데 여기 세대수는 2,300세대인데 여기도 지금 공사비 관련 이슈 문제가 있어가지고 원래대로라면 올해 이제 하는 걸로 계획이 됐었지만 여기도 좀 불투명하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갈등들이 심하다. 여기 이제 세대수 많은 곳인데 좀 애매한 상황이다. 좀 더 지켜봐야 될 그런 현장인 것 같고요. 또 풍암 엘리체, 풍암지구 넘어서 엘리는 엘리체인데 여기도 세대수는 2,000세대. 전남방직 주성복합 전체 아파트 4,300세대인데 올해는 한 1,000세대 정도 7, 8월 달 정도 분양을 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뭐 크고 작은 현장들이 있는데 이제 뭐 굵직한 현장들 이 정도 나와 있고 계획대로 분양 일정이라는 게 언제 딱 시간을 정해놓고 한다면 그 목표대로 다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건설사의 사정들도 있었고 자금 흐름들
그리고 부동산 시장, 분양 시장에 그런 이제 그 기복을 보면서 분양을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연기되거나 늦춰질 수는 있다.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좀 자영업 소식, 창업 소식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메가커피 종종 가시지 않으세요? 동네마다 한두 곳씩 다 있죠. 메가커피가 이 대한민국 가맹점, 커피 가맹점 수에서는 거의 압도적인 1등을 차지한 것 같습니다. 이 메가커피가 전국에 가맹점이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저도 이 소식 듣고 좀 놀랐었는데, 야, 메가커피가 전국에 3,500호 점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시간에는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커피숍 이만큼 들어갈 때가 있을까? 우리 동네 주변마다 커피숍들 정말 포화 상태를 이루고 있는데, 이 메가커피, 이 손흥민이 광고를 하고 있는 이 커피, 저가 커피, 이 3,500호 점이 이 광주에 있습니다. 광주 시청 바로 있는 옆에 있는 메가커피. 국내 저가 커피 브랜드 최초로 3,500호 달성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이게 규모의 경제. 이 프랜차이즈 사업이라는 게 한 1,000개 정도 만들면 그다음부터 돈은 막 쓸어 담더라고요. 물류에서도 돈 담고, 이 가맹 설치하면서 가맹 요금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이제 그 사업들 되는 건데, 메가커피가 진짜 돈을 많이 번 것 같습니다. 이 회사 2015년 홍대점에서 1호점 만들었는데 불과 10년 만에 3,500개, 대단합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폐점이 잘 안 돼요. 폐점률이 뭐 얼마 되지 않더라고요. 0.4%니까 창업 시장에서 나름대로 건실하게, 나름대로 뭐 자기의 그 내공들이 좀 탄탄한 그런 이제 좀 느낌을 받습니다. 2020년 1,000호점을 돌파했는데 2022년 2,000호점, 이게 불과 2년 사이에 1,000개를 더 만들었습니다. 2024년에는 3,000호점. 근데 또 이제 1년이 채 안 돼서 500개를 더 늘려서 이제 들어갈 데도 없는 것 같은데, 메가커피가 이 대한민국 커피 시장을 확 쓸어버리고 있다. 예. 근데 이제 가면은 마진율이 저가 커피 1,500원, 2,000원인데 나머지 음료들은 또 싸지 않아요. 보통 3,500원, 4,000원, 뭐 어떤 건 5,000원,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뭐죠, 이게 디저트까지 같이 나오니까 가서 먹다 보면 객단가가 또 높게 나오는 그런 이제 구조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저가 시장에서 압도적인 이 강자 갖고 있는 메가커피, 그리고 이 뒤를 잇따라 따르고 있는 컴포즈 커피. 컴포즈도 사실 굉장히 좀 뜨겁습니다. 반응이 거의 비슷한데 그거 나오고 있고, 컴포즈 다니다 보고 나왔던 사람들이 또 만든 게 뭐 벤티 커피라든가 기타 저가 커피 시장에 이 경쟁들이 이제 치열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제 저가 시장에 이제 그 그룹이 있고, 반대로 고가 시장, 이제 차별화돼서 고급 이미지로 나가는 것들이 스타벅스라든가 블루보트, 이 폴바세, 커피, 이런 시장이 또 양존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광주는 이제 커피 프랜차이즈 보면, 제가 20년 전에 커피 사실 이렇게 프랜차이즈 가맹점 커피숍들이 많이 없었을 시절에 20년 전에 제가 커피 볶는 집, 광주 프랜차이즈입니다. 여기 이제 취재를 했어요. 대표분이 여자분이신데 그 취재하면서 했는데, 커피가 얼마나 팔릴까 이런 게 문화들이 뭐 다방 문화들 막 이렇게 맥심 그런 것만 생각하고 있다가 이렇게 했는데 뭐 이게 이렇게 잘 될 줄 몰랐습니다. 그때 제가 사업에 좀 눈을 떴다면, 경제에 대한 좀 관점이 있었다면, 그때 초창기 때 가맹점 하나 제가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뭐 뒤늦은 생각인 거죠.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또 커피 볶는 집이 한참 잘 나가다가 지금은 좀 많이 좀 사라진 것 같고, 저희 때는 또 케냐, 광주 전남에서는 케냐가 완전 인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도 거의 뭐 사라진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광주에 본사를 둔 커피 프랜차이즈 회사는 청자다방, 그리고 벌크 커피가 매장 수가 한 200호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컴포즈 같은 경우는 이제 부산이거든요. 프랜차이즈 거의 비슷한 시기에 시작했어요. 오히려 후발주자가 메가커피처럼 좀 앞서가고 있는데, 광주에서도 이런 메가커피나 컴포즈처럼 좀 전국화되는 그런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탄생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일조할 것 같아서, 그런 기업들의 이 사업 승승장구를 한번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식인데요. 충장로 상권의 쇠락. 이 충장로면 광주 분들에게는, 또 전남 분들도 마찬가지죠. 광주 오면 꼭 한 번씩 뭐 들렸다간 우리 추억의 장소, 우리 젊은 시절의 청춘의 그런 기억들이 녹아 있는 곳이 이제 충장로 장소인데요. 여기 이제 충장로에 웬만한 이제 유명한 가게들, 장사 잘 되는 가게들이 많이 모여 있었던 곳입니다. 여기 이제 충장로에 베스킨라빈스 31, 이 아이스크림 가게죠. 여기에 최근에 문을 닫았는데, 이 문 닫는 사연들이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충장로 상가의 공실 폐업들 늘어가고 있는데,
베스킨 라빈스는 제일 목 좋은 곳에 들어갑니다. 뭐 파리바게트 이런 것처럼 제일 목 좋은 곳에 들어가서 거의 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베스킨 라빈스가 20년 정도 영업을 하다가 지난 2월 한 달 전에 문을 닫았습니다. 폐업을 했습니다. 호남 최초의 직영점을 1999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소 충장로, 우리 가다 보면은 베스킨 라빈스 충장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계속 운영을 하다가 문을 닫았는데 아마 이제 뭐 매출 감소도 있고 또 업주 사정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베스킨 라빈스가 문 닫는 충장 상권이라는 게 주변 상인들한테는 되게 이제 그 심리적으로 큰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베스킨 라빈스가 문을 닫았는데 다음 차례는 내가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것들, 이런 현상들. 임대료는 지금 충장로가 막 건물주들이 많이 내려주고 있지만 그래도 비싸다라는 의견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유동인구, 젊은층 유동인구 계속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 옆에 근처에 있는 상인들은 베스킨 라빈스 폐업을 두고 동변상련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안타깝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충장로 르네상스 사업, 충장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돈이 한 100억 정도 들었습니다. 이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들. 근데 이제 돈을 막 쏟아부어도 아직은 역부족이다. 공실률 회복 조금 나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지방 소멸 시대에서 이게 돈만 쏟아붓는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활성화시킬지 참신한 아이디어나 기획들이 지금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어떻게 좀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보고 듣고 느낀 내용들을 그냥 뭐 생각나는 대로 편하게 말했는데요.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남은 저녁 편안한 시간 되시고요. 행복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